저는 한국 사회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다 급진적이고 가슴 속에 울리는 충격을 던져주고 그 충격으로부터 공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가 갖고 있는 군소 후보 혹은 작은 후보로서의 약점을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꼭 그 의미를 살려서 좋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리더의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리더의 부재는 눈으로 보이는 리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의당은 현실적으로 보면 2, 3년 내에 똑같이 6%에서 7%의 성장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당은 공세적인 진보정당이 아니라 지금의 7%를 지키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정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당의 성장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이 추락하는 한국 사회에서 저당이 나의 아픔을 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메시지, 당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내 프로그램, 또한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장 전략이 부재한 겁니다. 이것은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리더와 실제로 진보정의당의 성장을 책임지는 리더의 부재를 저는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쟁자 심상정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상정 의원님에 비해서 어떻게 좀 강점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실무부와는 거의 한 30년 가까운 동지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담입니다만 97년 국민승리 20일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통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할 때 심상정 후보의 격렬한 반대를 뚫어야만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중심에 놨던 심상정 후보, 진보정당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양경규, 당시 그는 금속의 사무처장이었고 저는 공공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뚫고 나갔기에 국민승리가 있었고 뚫고 나갔기에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지금은 진보정치의 아이콘이 심상정 후보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후보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전력을 보신다면 실제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대표의 후보로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살아온 삶을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구조 내에서 해고 노동자로 현재 살고 있고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실천의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힘이 사라진 시대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공연맹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0만 조직의 공공운수노조를 책임져 봤고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책임져 봤습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보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보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추락하는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확인시켜 나가겠습니다. 2015년 사자통합 당시에 네. 당사자 4분 중에 지금 3분이 오늘 같이 의견을 하신 건데 네. 이제 그거는 기존에 이제 정의당과 사자 통합을 할 때 약속했던 약속이랄까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금 정의당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정의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의당을 진보정당답게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이 우리 3조직 그리고 정의당의 4조직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다만 들어와서 우리 정의당이 조금 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현재 세계를 바라보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어정쩡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기자회견문에 썼습니다만 이미 주어진 틀에서의 개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들 짐 꾸리고 떠나는 개혁이라고 포장된 그 시장을 떠나는 이 마당에 아직도 팔리지 않는 개혁, 팔리지 않는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 물건을 팔려고 이제 짐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솔직히 정의당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인 심상정 후보가 가장 차별하다는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저의 정책을 비교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한국 사회를 분명하게 바꾸는 진보 정책인지, 어느 것이 분명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의 리더십 그리고 노동 분야와 관련된 이제 강점과 경험을 이제 강점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가야 할 어떤 개혁의 길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진보정당 특히 이제 7%나 되는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하시는 뭔가 이렇게 지킬 게 있는 그런 기성정당이 된 정의당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기성정당이고 또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은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는 데 대해서 당의 부응하실 수 있는지 이제 과거의 행보는 좀 다른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네.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친근해야 돼요. 문제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유연하다고 해서 대중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중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이지, 우리가 좀 더 유연하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을 사람이 정의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분명히 단언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힘 있는 정당을 찍거나 아니면 정확한 색깔을 가진 정당을 찍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확한 입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재밌는 질문이나 이런 걸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좀 너무 비장해 보이는 듯한데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더 부드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첫날이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리를 떠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